소년 삼국지 제43화 유비의 탈출, 조조의 칼날을 벗어나다. 관도대전의 승전보는 허도 슈두를 축제의 열기로 뒤덮었습니다. 하북의 맹주 원소는 참패했고 조조는 이제 중원천하의 명실상부한 주인이 되었죠. 승리의 연회는 밤늦도록 이어졌고 장수들의 환호성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환희 속에서도 조조의 곁에 앉아 잔을 기울이던 유비의 마음은 한없이 무거웠습니다. 조조는 유비에게 극진한 예우를 표했습니다. 한실의 종친이라는 명분과 유비가 지닌 비범한 덕망을 조조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때로는 수레를 함께 타고 때로는 같은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등 겉으로는 친형제처럼 지내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유비는 조조의 깊은 눈빛 속에 숨겨진 의심과 경계를 읽어냈습니다. 조조는 유비의 비범함을 칭찬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에게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직감하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지난 봄 허도의 작은 정원에서 함께 청매주를 마시던 그날의 기억은 유비의 가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세상의 영웅이란 오직 그대와 나뿐이요. 조조의 이 한마디는 칭찬이자 동시에 섬뜩한 경고였습니다. 조조는 이미 유비의 뜻과 능력을 꿰뚫고 있었고 그를 언제든 제거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듯 했습니다. 유비는 그 순간 자신이 마치 조조의 우리에 갇힌 용과 같다고 느꼈죠. 겉으로는 자유롭지만 언제든 목줄이 당겨질 수 있는 위태로운 처지였습니다. 관도대전 승리 후 조조의 권세는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이제 그에게 대적할 만한 세력은 강동의 송원 정도였고 유비는 그저 조조의 울타리 안에 갇힌 채 숨죽여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홀로 앉아 한숨을 쉬었죠. 이렇게 조조의 밑에서 일생을 마치는 것이 과연 한실 부흥의 꿈을 이루는 길인가? 아니, 애초에 조조는 한실의 충신이 아니었다. 그의 야망은 황제를 꼭두각시로 삼아 천하를 제패하는 것이었다. 유비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거듭 다짐했습니다. 희망의 틈, 출정의 기회. 그러던 어느 날 하늘이 유비에게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회남 과인한 땅에서 원솔元수 이 황제 참칭 후 몰락의 길을 걷다가 결국 병사하고 그의 잔당들이 흩어져 서주 슈조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소식이 조조에게 전해졌습니다. 이와 동시에 연암 류난에서는 황건적의 잔당인 유벽 류피과 공도 공두가 다시 세력을 규합하여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죠. 조조는 문무백관을 모아 이 문제를 논했습니다. 여러 장수들이 출정을 자원했지만 조조는 묵묵히 유비를 바라보았습니다. 현덕수엔대께서는 한실의 종친이시니 저 오합지졸들을 토벌하는데 적임자가 아니겠소? 유비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기회인가? 아니면 또 다른 시험인가? 그는 조조의 눈빛에서 의중을 읽어내려 애썼습니다. 분명 유비를 허도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보내 자신의 영향력을 줄이려는 의도가 있을 터였습니다. 동시에 원술잔당 토벌이라는 명분을 유비에게 줌으로써 그가 가진 명성을 이용하려는 속셈도 보였죠. 소신이 미약하오나 주공의 명이라면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유비는 내심 기뻐하면서도 겉으로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조조는 유비에게 병사 1천을 내주며 출정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유비를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던 조조는 은밀히 2명의 장수를 유비의 감시자로 붙였습니다. 바로 주령주린과 노습류차이였죠. 이들은 조조의 신복으로 유비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혹시라도 딴 마음을 품으면 즉시 조조에게 보고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교묘한 속임수, 자유를 향한 발걸음. 유비는 주령과 노습이
감시를 위해 따라붙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불안했지만 동시에 이것이 마지막 기회임을 직감했습니다. 허도를 떠나야만 살 수 있다. 자신에게 주어진 병력은 적었지만 조조의 시야에서 벗어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유비는 주령과 노습에게 최대한 협력하는 척하며 그들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렸습니다. 행군 내내 두 장수와 함께 머물며 전략을 논하고 밤에는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아무런 의심도 주지 않았죠. 주령과 노습은 유비가 진심으로 조조에게 충성하며 임무를 완수하려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며칠 후 그들은 서주의 경계에 다다랐습니다. 유비는 어느 날 밤 주령과 노습을 자신의 막사로 불러 모았습니다. 두 분 장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 지금 우리의 병력으로는 원술의 잔당과 연암의 황건적까지 동시에 상대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우리가 원술 잔당을 토벌하는 데 시간을 지체한다면 연암의 유벽과 공도는 더욱 세력을 키울 것이 분명합니다. 주령과 노습은 유비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럼 현덕께서는 어찌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주령이 물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두 분 장군께서는 지금 즉시 허도로 돌아가 조승상께 병력을 더 보내주시기를 청해야 합니다. 원술의 잔당은 제가 소수의 병력으로 먼저 상대하고 있을 테니 대군이 도착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토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승상의 명령에 따라 이곳 서주를 안정시키는 것이니 군량이 넉넉해야 합니다. 유비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두 분 장군께서는 조승상의 신복이시니 허도로 돌아가시면 조승상께서 더욱 신뢰하시고 시허 중요한 된 임무를 맡기실 것입니다. 저와 같은 일가의 병사가 감히 주공께 병력을 청하는 것은 주제넘은 짓이 아니겠습니까? 유비의 말이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주령과 노습은 유비의 계책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죠. 무엇보다 허도로 돌아가 조조에게 병력을 청하는 것은 자신들의 공을 세울 기회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유비를 감시하는 임무를 맡았다는 사실조차 잠시 잊은 듯 했습니다. 현덕께서 깊이 생각하셨군요. 좋습니다. 저희가 당장 허도로 돌아가 승상께 병력을 청하겠습니다. 그동안 현덕께서는 부디 조심하여 원술 잔당을 상대해 주십시오. 두 장수는 유비의 꾀에 완전히 넘어갔고 자신들이 이끌고 온 병력을 유비에게 남겨둔 채 허도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재회와 새로운 시작 연암으로 주령과 노습이 떠나자 유비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남은 병사들을 재정비하고 망설임 없이 허도를 등지고 서주의 북쪽 연암 땅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한때 황건적이었으나 이제는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한 유벽과 공도가 있었습니다. 유비는 연암으로 향하는 길에 자신의 오랜 의형제 장비장 페이와 재회했습니다. 관도대전의 혼란 속에서 유비와 헤어졌던 장비는 소식을 듣고 유비를 찾아 헤매고 있었죠. 형님, 드디어 형님을 만났어. 장비는 유비를 보자마자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품에 안겼습니다. 유비 역시 격정적인 감정을 억누르며 장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사마우, 그동안 고생이 많았구나. 두 형제는 그동안의 회포를 풀 겨를도 없이 앞날을 걱정했습니다. 유비는 조조의 소나귀에서 벗어났지만 이제 그는 아무런 기반도 없이 황야에 다시 홀로 서게 된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비의 눈은 흔들림 없었죠. 그는 다시금 한실부흥이라는 자신의 초심을 다잡았습니다. 연암에 도착한 유비는 유벽과 공도에게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고 그들과 힘을 합쳐 조조에 대항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비록 황건적 출신이었지만 유비의 덕망에 감복한 유벽과 공도는 기꺼이 그를 따르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한편 허도로 돌아온 주령과 노습은 조조에게 병력 증원을 요청했습니다. 조조는 의아하게 생각했죠. 유비가 혼자 남아 원술 잔당을 상대하겠다 하였는가? 그가 너희에게 병력을 내어주라 하더냐? 주령과 노습은 유비의 말을 그대로 전했지만 조조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내 그는 탁자를 내리치며 분노했습니다. 이 어리석은 놈들, 유비의 계책에 완전히 속았구나. 너희들은 그를 감시하라고 보냈거늘 오히려 그의 손에 놀아났단 말이냐. 그는 이미 도망쳤을 것이다. 조조는 당장 병력을 보내 유비를 추격하려 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유비는 이미 연암으로 깊숙이 들어갔고 그곳에서 새로운 기반을 다지기 시작한 뒤였죠. 조조는 통탄했지만 당장은 관도대전의 후속 조치와 하북의 안정화에 집중해야 했기에 유비 추격에 모든 역량을 쏟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유비는 조조의 칼날을 벗어나 다시금 중원의 거친 풍파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비록 미약한 세력과 불안정한 미래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꺼지지 않는 한실부흥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관우와 아직 재회하지 못했지만 장비와 다시 만났고 새로운 동지들까지 얻었죠. 과연 유비는 이 격동의 시대 속에서 자신의 세력을 키우고 진정으로 천하를 안정시킬 삼족 정립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조조는 유비의 탈출을 계기로 그에게 어떤 압박을 가해 올까요? 다음 화 소년 삼국지 제40화 조조의 반격 연암을 위협하다에서는 조조가 유비의 탈출에 분노하여 연암을 공격하고 유비가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그 치열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